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7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의 반란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5%, 알테오젠이 12%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1등, 코스닥 1등이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는 조금 수급들이 이제 이쪽으로 쏠리면서 좀 쉬어가는 종목군들도 있었고, 조금 쏠림이 반복되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황희연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뭇거리셨습니다. 2초 정도. 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 지난주에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지난주 저희 목요일날 방송할 때 제가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이번 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저도 착각을 했던 게 금요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차차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나라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매월 둘째 목요일이고 그리고 미국은 그 다음 주였거든요. 항상.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이번 달만 다 어제 그 금요일이었더라고요. 진짜요? 저는 네. 이번 주인 줄 알고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네. 지난주 월요일 날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요 차트가 테슬라 차트인데 3월 10일 날 급락이 나왔잖아요. 지난주 네. 월요일 날. 뭔가 잘 하락이 가다가 가속화해서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직 만기일이 일주일이나 더 남았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폭락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 조금 약간 특별한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 그러니까 일주일 더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만기일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기일 앞두고 물량 쏟아졌다. 그러면 그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이 숏스퀴즈 관련해서 감마스퀴즈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이 터졌고 그러면 이번 주에 반등 나오겠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금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예약 주문 미국 주식 주문하실 거 다 넣고 일요일 금요일 밤에 따라가는 주문 다 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예상대로 금요일 밤에 시장이 그래도 양호하게 끝났죠. 네. 양호하게 2.6% 끝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S&P 500이 10% 고점에서 10% 이상 빠졌으니까 이제 조정장 진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반등은 나왔습니다. 요런 상태예요. 딱 요런 상태. 급락 조정 이후에 이제 그 조정장 그 약세장이라기보다 조정장에 진입했다. 진입을 했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일단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요거는 지난주간에 빠졌던 물량들이 일단은 되돌림하는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반등이 빨리 나왔고요. 다만 요 강세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반등은 지난주에 터졌던 물량들에 대한 되돌림 정도. 테슬라도 그렇고 대부분 대형주들이 옵션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렸던 부분들이 다 터졌죠. 쉽게 말해서 손실이 많이 났어요. 또는 밀렸던 물량들이 아예 밑으로 쏟아내는 구간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끝나다 보니까 그 이벤트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역시나 다행히 반등은 나왔는데 5,500포인트가 코스피 그 S&P 500의 이제 PR 20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일단 다행히 지켜는 냈습니다만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려면 굉장한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이라는 말보다는 금리 인하, 그냥 제가 경험상으로는 금리 인하가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의 반등이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리고 금리 인하는 6월 달이나 가야 지금 전망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당분간은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하고 그 정도의 당연히 좀 그 흔히 말하는 약세장과 조정장은 다릅니다. 약세장이 나오려면 여기서 한 5% 더 밀려야 우리가 약세장이라고 하는데 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조정장의 흐름. 왜냐하면 아직 실적이라던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앞으로 실적이 깨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가려는 흐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한 조정장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주에 수급 이벤트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목표치를 너무 크게 두실 필요는 없고요. 반등에서 한 5,700, 80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은 S&P 500 기준으로
나스닥도 조금 일정 부분 반등 나오면 딱 봐도 저항선 비슷한 것들이 다 위에 있잖아요. 네. 가격 저항이든 이평선 저항이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한국 시장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반했던 게 실적도 실적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달러화가 약세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강달러가 지금 지어가고 강달러가 내려오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이 여타 통화들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지금 강해지고 있고 요거를 볼까요? 요거 보면 미국이 빠지고 있는데 일본도 빠지고 있고 반대로 홍콩이랑 유럽 이런 애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 중심에 또 한국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넌 US 국가들의 주식들이 강세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큰 돈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강달러니까 당연히 미국 주식 가는 거고 달러가 어쨌든 금리 인하를 앞으로 나올 거라서 미리 선제적으로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 지금 상대적으로 또 금값은 치솟고 있어가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반대로 일정 부분 돈이 빠져나와서 이제 여타 국가들로 지금 가져가는 구간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나스닥 뭐 미국 필두로 한 다른 나라 미국 국가들의 중심이 잘 됐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넌 US 국가들의 주식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이것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시클리컬에 가장 민감한 게 사실 한국이잖아요. 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하면서 오늘 그러면 전자도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삼성전자가 너무 세게 반등을 해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갔죠. 네. 다 가져갔고 반도체 일부 것도 갖고 가다 보니까 바이오도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방산은 좀 일부 되긴 했습니다만 방산 자체가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가고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주식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시총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지수에는 영향이 사실 미약한 섹터예요. 뭐 개별주로는 갖고 갈 수 있지만.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 가져가다 보니까 시장은 걔네들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오후도 사실 오후 후반이었죠. 2시 반 좀 넘어서였던 것 같은데 네. 알테오젠에서 기술 수출이 나왔죠. 그러면서 오후에 알테오젠을 비롯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결국은 계속 놀았던 섹터들. 오전에는 삼성전자 가져갔지만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오늘 좀 약했습니다만 ABL 바이오 이런 쪽이 시장 수급 싹 다 가져갔어요. 결국은 오늘 지수 때는 다 좋아요, 사실. 네. 코스닥도 1.2% 올랐고 코스피도 올랐는데 삼성전자하고 바닥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전자하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 결국은 대량 거래 양봉을 출현시키면서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 대장주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늘 삼성전자랑 알테오젠이 좀 주도를 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이 약간 최근에 되게 답답했던 맞습니다.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조금 더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연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 충분히 연결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매매하는 관점에서 네. 삼성전자를 다 억지로라도 제가 한 10%, 20%씩은 다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냥 삼성전자의 독조의 시대가 가끔 있었다. 지금 주가도 많이 밀렸고 그 다음에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완전 바닥에다가 우리가 과거 2016년 5월 30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땠냐면 이 시점은 제가 몇 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때 요 흐름이거든요. 네. 대량 거래 터지면서 양봉 난 날. 이렇게 다고 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이유는 다 따라 붙는다. 라는 관점 때문에 최근에 그 흐름이 약간 느낌이 비슷해서 대량 거래 양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자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아무리 뭐 소부장 오르락 내리락 해도 올라갔던 거 토하고 네. 다른 거 매매해도 잘 안 되거든요. 전자가 오늘 오전이 딱 그랬어요. 수급을 얘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다른 종목들 다 힘이 약해져 버리는.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은 또 알테오젠이라는 코스닥 1등이 대량 거래 동반하면서 또 거의 전고점을 트라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오늘 알테오젠 나왔던 거는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은 결국은 분기에 하나 정도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술 수출.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로 나왔습니다. 계약 금액이 한 650억 되고 마일스톤이 한 2조 정도 받을 수 있는. 저 정도면은 큰 금액은 아니에요. 다이치 산큐보다 네. 큰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게 미래에 나올 게 먼저 땡겨서 나온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AG는 아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 다른 나라 쪽에 있는 회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장중의 변동 흐름을 보면 여기서부터는 세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그 발표 나고 나서 요때 보시면 이거 1분봉인데요. 발표하고 나서 빵 뛰고 나서 세론 방금 나왔죠. 이렇게. 방금 물량이 방금 추이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거 다 잡아먹고 결국 다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과거의 바이오들은 소위 말해서 내러티브로만 올랐어요. 네. 아니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나오긴 했는데 뭔가 나온다더라라고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나올 거야를 예상해서 주가가 많이 엄청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나오면 세론이 나와버렸어요. 뉴스의 파라가 돼버렸죠. 네. 근데 지금의 알테오젠이나 또는 리아켐바이오, 에이벨바이오 또는 다른 이제 그 빅테크들로부터 기술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바이오들은 그게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사겠다 또는 나오고 나서 밀리면 그때 사겠다가 돼버렸어. 그래서 사실 무너지기가 당분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여름 가면서부터 금리 인하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는 충분히 더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사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45만 원 전고점이 여기였잖아요. 네. 11월 달 이때도 주가가 밀리니까 뭐가 나왔냐면 할로자임이랑 특허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그거 이슈를 다 뭉개버리는 거 나온 거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결국은 특허 분쟁이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니까 특허 분쟁이 다 없어졌구나. 주가가 내리니까 특허 분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오늘 가장 정확한 건 제가 엄민영 애널리스트한테 뭘 들었냐면 우리의 분석보다 더 가장 정확한 건 빅파마의 선택이다. 결국은 그 이슈가 있거나 논쟁거리가 있거나 앞으로 법적 소지가 있으면 빅파마가 기술 사가지 않는다. 결국은 오늘 나온 에로 라이센스 아웃은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허 바보도 분쟁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2조짜리나 되는 마일수를 줘야 되는 거를 얘네들이 그냥 주고 끝내. 예전에 한번 한미약품 사노피로부터 기술 반환되긴 했었죠. 네. 근데 그때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달라진 거지만 아직까지는 빅파마가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결국은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그 SC 제형이잖아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우리 말하는 엉덩이 주사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제형으로 가는 건데 그게 되면 병원, 제약사 모두 다 일치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고 결국은 이 SC 제형을 다 여기저기 제약사들한테 팔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믿고 있었던 알테오젠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가켐바이오 올해 다 기술 수출이 예상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리가켐바이오도 따라서 4% 이상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ABL바이오도 따라 올라왔죠. 아직까지는 딱 봐도 ABL바이오가 한번 급등했다가 밀렸지만 가장 현재적으로 추세가 좋은 건 알테오젠이 가장 21선율을 가장 강력하게 올랐죠. 시총이 20조짜리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가 제일 셌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뜨면 중소형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소형 바이오가 사실 더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것들 시총 2조짜리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리가켐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리가켐바이오 4조, ABL바이오도 그렇고 얘도 아직 한 2조.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뭐 있냐? 에이프릴바이오 이런 거 보면 시총 막 작은데 안 따라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확실히 과거 2018년도 그때 바이오를 투자했던 스타일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조금 더 끈기가 있고 공부를 스터디하신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개인 기관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알테오젠 보면 이런 가장 시총 20조짜리가 가장 세게 움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지금 시총에 그러니까 뭐든지 업종 대장주들을 다 편입하고 있어야 하는 게 일단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과거에 소형주가 더 변동성이 클 거야, 좀 더 단기간에 화끈하게 움직일 거야라는 그런 이제 관념을 계속 깨버리는 거죠. 큰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저도 작은 종목들 좋아하지만
계속 여기 이 장표 앞으로 어떻게 매매할 거야, 앞으로 일주 때 어떻게 매매할 거에 대해서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그나마 제가 반성여매로 방산 하나 넣었어요. 방산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방산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방산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개별주 이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처음에 리포트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유럽의 재무장 이슈가 나왔을 때 독일이 아니라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늘린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 방산이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나와서도 사실 이 구간에서 좀 조정이 좀 나왔었고. 근데 현대 로템도 그렇고, 예. 근데 오히려 더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세에 순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유럽 애들이 자체 기술력으로 재무장을 하려고 해도 한국 방산 업체들보다 기술력이나 그 만들어줄 수 있는 시기에 있어서 너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그래서 뭐 다 현지에서 생산을 하거나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한국 방산이 조금 더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종전도 이슈가 나오고 종전도 한다고 했지만 또 안 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사실 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방산은 지금 시장을 다 완전히 끌고 갈 수 없는 업종은 아니지만 시장의 하나의 축으로 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됐다. 이게 무섭다고 못 사시면 안 되고요. 네. 사시더라도 뭐 리스크 관리 하는 차에 보여야 되지만 방산은 아직까지는 계속 가는 흐름이다. 원래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또 신고가거든요. 네.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더 올라가면 투자 경고가 붙을 거라고 봐요. 오늘 파마리서치가 밀렸는데 얘가 오늘 투자 경고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아주 잘 갔잖아요. 네. 잘 가다가 고점에서 밀렸는데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기관들이 이제 수급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못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화장품은 좀 질 수 있는데 그럼 대신에 밑에서 있는 뭐 VT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뭐 APR이 좀 더 세질 수도 있고요. 다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얘 좀 조건을 좀 봐야 되겠지만 방사는 어쨌든 투자 경고가 분명히 현대 로템이나 에어로스페이스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 큰 종목들이 그러면 조금 쉬겠죠. 네. 예. 그러면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얘야말로 진짜 왜 안 가 했는데 결국 이 고점 75,000원, 65,000원이네요. 7만 원이군요. 여기 고점 들어가니까 돌파해서 하는 나왔죠. 근데 여기까지 놓고 볼까요? 이렇게 여기랑 사실 여기랑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네. 오히려 이제 45만 넘어가면 얘기는 또 완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5만 넘어가면 40만 원대도 못 샀던 걸 어떻게 45만 원에 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같이 돌파 매매 좋아하는 사람들은 땡큐도 하고 더 붙죠. 네. 왜냐하면 위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알테오젠은 산수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실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알테오젠이 내년까지 해서 대략 1조 번다. 이 흐름으로 가면.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작년에 1.3조 벌었는데 시총 80조니까. 네. 알테오젠 내년에 1조 벌면 지금 시총 23조잖아요. 그러면 시총 50조, 시총 70조 못 갈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런 계산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점을 보면 지금 알테오젠은 지금도 쌀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작년에 한 달 전부터 계속 그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라이센스 합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계약건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매도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무서워서 공매도 하는 입장에서 칠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또 계속 그 네. 타임라인들이 또 있잖아요. 있잖아요. 다음 달도 네, 있고. 그러면 공매도를 내가 이걸 친다고 하면 언제 갑자기 이렇게 어떤 라이센스 핫이 나와가지고 빵 뜰 수 있는데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거에 대한 공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공매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코프로 사례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때 공매도 잘못 건드려가지고 망한 하우스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 결국은 진짜 시세가 나오는 거는 여기 이 3만 원 이 박스 돌파하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스퀴즈가 나왔던 건 여기였던 거예요. 15만 원. 이거 엄청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액면 분할해서 그렇습니다. 150만 원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언제였냐면 한 8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50분의 1 하면 이 구간 넘어가니까 여기서 한 번 마지막 스퀴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알테오젠이나 뭐 다른 파마리서치나 또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다 신고가 가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는 없다. 다만 어차피 우리가 그리고 고점에서 팔 수도 없다. 보는데 결국 지금 시장 대장주들이 다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사실 종목에 있어서는 바뀐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에서는 오늘 LNG 이슈 있었던 삼성중공업 수주 이슈 있었던 그다음에 오늘 결국 알테오젠 나왔고요. 리가켄발 따라갔고 보로노이도 지금 좀 밀렸지만 보로노이도 이것도 타임라인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보로노이도 지금 고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충분히 뭐 성향에 따라서는 매매를 공략을 해보실 만한 종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VT 아니 이거 뭐 ABL 바이도 그렇고 삼천당 다 지금 고점에서 올릭스도 그렇고 고점에서 다 놀고 있죠. 근데 네. 오늘 보로노이는 빠진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보로노이 따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또 기다리고 있죠. 딱 정확하게 이거 딱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딱 손잡이 달린 컵 패턴 딱 여기서 만들고 내려왔다가 브레이크아웃 했다가 풀백 나오는 딱 그 자리거든요. 또 충분히 또 공략해 보실 만한. 물론 바이오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네. 지금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바이오가 오르니까 아침에 반도체가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급등했을 때 지점 분위기랑 바이오 올랐을 때 지점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 그렇죠. 확실히 들뜸이나 이런 뭔가 꿈과 희망이 확실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고인물들 싸움이거든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 보면 엄청 다 오래되고 타임라인 다 있고 어떤 기업이 어디에 납품하는지 다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딱 고인물들의 싸움이에요. 네. 근데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 기간도 짧고 좀 어떻게 보면 신선하다 보니까 바이오 주식들은 올라가니까 확실히는 좀 분이 다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은 지금부터 관심 갖고 봐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 보여준 모습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또 그만큼 실적이랑 성과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특히나 나온 라이센스 아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더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근데 그러면 좀 뭐 세로온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알테오젠이 보여줄 길이 조금은 더 많이 남지 않았느냐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일단 위주로 오늘 S&D도 참 투경 걸렸거든요. 네. 계속 결국은 잘 갔던 애들만 걸렸어요. 잘 가서 S&D도 소스 기억나시죠? 불닭소스. 네, 불닭소스. 네. 결국 지난주 금요일까지 쫙 올렸다가 얘도 투자 경고 지적돼가지고 오늘 쫙 밀렸다. 9%까지 밀렸나? 네, 9.66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2%대에 끝났어요. 여전히 수출 잘 나가고 있고 파마리서치도 주말간에 나온 수출 데이터 잘 나왔거든요. 근데 투자 경고 나오면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 기회비용 차원에서의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경고 풀리면 기간 정확히 언제 풀리는지 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투자 경고 풀리면 또 매수 들어가려고 하는 수급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내일 우리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들 좀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네. 미국 선물이 한 마이너스 0.6% 정도 조정이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뭘 봐야 될까요? 내일은? 일단은 제가 그때 바닥 확인 지표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 빅스랑 픽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다 내려왔어요. 결국은 이거 VVIX인데 140 갔다가 완전 순회적으로 완전 확 100까지 100 이하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포 국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이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는 제가 동행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당연히 먼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고 빅스가 확실히 VVIX가 변동성이 좀 심하죠. 먼저 내려왔고, 예. 이번 주에 그리고 선물표 동시만기 FOMC 있습니다. 네. 동결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시장이 다 프라이싱 된 것 같습니다. 주요 발표 지표도 남았고 뭐 엔비디아 GTC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은 하락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테슬라나 예를 들어서 이 깨진 부분의 일정 부분까지는 저는 한 $300까지 전후까지는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일단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애플 최근에 급락한 M셀분들은 일정 부분 하락폭의 일정 부분은 마무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서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섣불리 지금은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손 빠르신 분은 지난주에 매수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은 좀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시기가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여전히 중기 수급 네. 단기 수급은 반등이 맞지만 중기 수급은 여전히 중기 추세 중기 수급은 여전히 매도 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장은 아주 긴 시계열로 보면 모르겠지만 한 몇 달 상간으로는 조금은 쉽지 않은 흐름 쉽지 않은 흐름이라기보다 재미없는 흐름. 차라리 미국 주식은 아예 바닥에서 이제 고개 드는 애들 있죠. 네. 개별주를 찾아보시는 게 사실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차라리. 네, 아니면 이런 지수와 상관없는 개별주들 매매들 하시는 게 조금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S&P 500 PR 20배가 5,500포인트인데 일단 지켜냈습니다. 이번 주에 지켜냈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우리나라도 여전히 로테이션인데 삼성전자의 오늘 수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은 지금 6만 원까지는 저는 가볍게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지. 근데 이제 거기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이거 151선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2단계의 상승을 만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여전히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세는 일단 눕는 추세는 만들어졌고 볼까요? 여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일단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으로 그냥 뭐 어렵게 긋지는 않고요. 이거니까 이제 아마 이번 주 6만 원 터치하면 한번 빠지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서 못 사신 분들 6만 원 찍고 내려오면 그때 조정 주면 그래서 사면 됩니다라고 일단은 대형주는 이제 디램 낸드 올랐고 이제 다 이제 그 가격 오르기 시작하면 리스타킹 수요도 있고 하니까 거래량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시간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같은 장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쏠림이... 다행히 오후에 바이오스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조금 뺏어와서 그렇지 전자만 올라가고 나머지 다 재미없어져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또는 전자와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들 뭐 PSK 홀딩스라던가 뭐 난 전자는 죽어도 싫다 하는 분들은 삼성전자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들은 반드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삼성전자 오늘 양시장 시총 1위잖아요. 네. 이런 날도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날이 아니라 저는 이제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한국이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이거 오늘 오전에 하나증권의 박은정 애널리스트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지금 중국은 이관신 때문에 계속 소매 판매 촉진하고 있잖아요. 네. 화장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음료, 담배, 의류, 주얼리 다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하는 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명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화장품 쪽에서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화장품들 또는 의료기기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것들. VT, APR, 오늘 VT도 막판에 양전으로 끝났거든요. 네. APR, 메디큐브 의료기기도 그렇고 파마리서치가 투영 걸려서 좀 그런 수급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다. APR이 저는 좀 눌러주면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 이제는 아예 추세를 돌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세선 그는 거 똑같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쭉 그냥 이어서 여기서 돌파하면 여기서부터 따라붙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번 돌파했다가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흐름을 기대했는데 내려오지를 않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 추적으로 따라가는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 추세라고 하면 전에 상장했던 직전에 93,000원 사실 못 갈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 실적 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최근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차익 실현에서 나가는 물량이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아직까지 좀 참아보지만 APR 올 상반기에 한번 기대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APR. 그리고 난 이것도 싫다라고 하시면 뭐 VT라도 보셔야죠. VT 이제 여기서 빵 떠주면 땡큐고 밀리면 어쩔 수 없고 밀리면 손절을 하거나 좀 기다리거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에 살 거냐 나는 바닥에서 한번 올라가기를 기대해 볼 거냐. VT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중국 품목허가 났기 때문에 네. 올해 실적 꽤 기대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바닥에서 보면 엄청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지금 시총이 1조 3천억 정도인데 올해 분기에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연간은 1조 6천억 버는 회사 시총 1조 2천억인데 수출 회사다. 근데 뭐 가격만 놓고 보면 많이 올랐지만 실적 대비 시총 비교하면 뭐 여전히 해볼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네, 그래서 별로 지수 매크로 환경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종목마다 확실히 좀 실적 성장, 수출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은 다 보답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또 앞으로 투자하는 데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해주신 황유한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